자, 이제 끝판에 끝장을 볼 때가 되어 갑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장수가. 한 50쪽 정도 남았죠. 이제는 또 마이너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빚값 파동에서 마이너를 조금 봤는데 그래도 그거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전자기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남아있는 연력학과 현대물리는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좀 배우죠. 화학에서 연력학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흐름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니까 뭐 물리에 치우쳐서 얘기한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기본은 물리학에서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놓은 얘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분자 수준에 혹은 뭐 분자 간의 물질들의 생성의 과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화학이겠죠. 그래서 과학의 제일 처음은 물리학으로 출발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연력학의 기본 토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을 보면 얘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단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연력학부터 해서 차근차근 나갈 텐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얘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묶어내버리면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서 쑥 흘러갈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얘기들을 다 해서 끝장을 볼 예정입니다. 자, 또 역시나 조감도로부터 단원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 조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두 덩어리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본 개념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이 기본 개념을 빼고 나면은 뭐밖에 없어요? 네, 연력학 법칙.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1법칙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아주 조금 작게 붙어 있는 게 2법칙과 관련된 얘기죠. 1법칙과 관련된 얘기, 2법칙과 관련된 얘기, 이걸 어쨌든가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연력학 법칙이라고 명명합니다. 당연히 메인은 이 연력학 이거죠. 그래서 연력학 전체에서 핵심은 연력학 1법칙을 제대로 쓰자, 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이건 어딜 가나 가장 기본되는 그 물리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학에서 가장 기본은 힘, 혹은 거기서 운동, 뭐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물리 전체에서는 에너지죠. 그래서 역학에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맨 마지막에 배웠고, 빛과 파동에서는 뭐 빛 에너지, 파동 에너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 약간 뺐고요. 그 다음 전자기로 넘어가면 전기에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 전위, 전압, 뭐 이런 전위차 이런 얘기를 배웠고요. 그럼 여기 오면 연력학에서는 열입니다. 열 자체가 바로 에너지다라는 걸 처음 찾은 사람이 누구? 네, 줄이란 사람이 1840년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의 값인데 형태가 여러 개로 변환할 수 있는 그것을 만약에 줄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면 거시기 이렇게 했을 거고 외국 사람이니까 X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그때는 에너지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게 기체에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서 형태가 나뉘어서 저장됩니다. 내부에 에너지를 저장시킨다. 그 다음에 일을 밖에다 한다. 자, 전자기 할 때는 전하를 전류를 물의 흐름에, 그 다음에 전지를 물탱크, 상수원, 혹은 수압, 그 다음에 저항을 물의 관에 끼어 있는 관석, 혹은 축전기를 물통으로 비유하면 좀 더 낫다라고 한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얘들을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 그럼 돈을 벌어워서 내가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쓴다. 그죠? 이거는 소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돈의 흐름들을 쭉 추적할 때 돈의 총량은 일정해야 되고 그걸 벌어왔을 때 통장 잔액이 변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요 저축액 내부에 있는 요 내용들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에서 기체 변수를 따집니다. 그 중에서 이 잔액을 표시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온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통장의 잔액을 뜻하면서 그거의 변화 가지고 저축액의 변화. 그럼 돈 벌어온 거 가지고 나머지가 쓴다. 그럼 외부에 쓰는 거지요. 그래서 기체 외양에 해당하는 게 뭐냐를 보면 부피에 해당하죠. 부피의 변화가 우리가 돈을 써서 치장을 하는 것처럼 외양이 변한다라고 해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V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기 온도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부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체를 앞에서 역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눴죠. 부피가 이때 딱딱한 놈, 강체, 물렁물렁한 놈, 유체. 유체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기체죠. 그럼 얘들이 외부에 힘을 작용시킨다. 에너지의 변형 전 버전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시간하고 결합이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 힘이 거리하고 결합이 되면, 변이하고 결합이 되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흐름들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의 또 역학이니까, 물리니까, 힘 대신에 압력을 씁니다. 그래서 기체 변수로 PVT 요 세 가지를 쓰죠. 그 다음에 누구냐? 앞에서 역학할 때는 운동의 주체, 질량, 혹은 중력의 근원, 질량, 혹은 전기력의 근원, 전하 한 것처럼 기체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많아요. 한, 둘, 셋, 넷 하기도 뭐 한 10에 60, 10에 몇 승이죠? 10에 23승계. 뭐 경도 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둘, 셋, 넷 안 하고 그냥 N. 그 단위를 몰수라고 하죠. 몇 개냐? 그래서 그 덩어리를 묶어서 처리하겠다. 이제부터는 통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한 단계 확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는 수학적인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더 진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하는 정도보다 일반 화학에서 조금은 더 들어가는데 화학에서는 이 경계를 약간 설정하기 조금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뻔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보면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수가 남았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요 흐름들 가지고 쫙 엮어내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총량, 돈의 총량은 똑같은데 돈 버는 거 똑같은데 누구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누구는 뭔가 이상하게 사는 그 모양상 문화적인 변화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 똑같은 에너지인데 가만히 놔두면 퍼지는데 거꾸로 모이지는 않더라. 그죠? 앞에 방향제를 키워놓으면 방향제 뚜껑에서 분자들이 교실로 쫙 퍼져나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거꾸로 오는 거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또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왜 이러냐? 중후반에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러냐를 고민하다 보니 열 에너지로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라는 거는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한데 한쪽 방향성을 어떻게 설명할래를 할 때 엔트로피를 도입합니다. 처음에는 엔트로피를 다이렉트로 정의를 못하고 엔트로피가 변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변하더라. 그럼 그때 이 증가를 어떻게 표시할래? 그럼 기본적으로 열 출입이죠. 흡열하면은 흡열해서 이게 퍼지는 거 발열하면 작아지는 건데 에너지가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할 때, 그 온도일 때 출입하는 열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분모해 놓은 거는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고온일 때 출입한 열,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저온일 때 출입한 열, 엔트로피 변화.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노숙자가 느끼는 만원과 이거는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재벌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만원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동하는 돈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 만족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라고 보면 고온일 때는 그냥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무감각한 거죠. 그냥 자린고비 수준이라서 모으려고만 하는 거지 만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적을수록 만 원짜리 가지고 행복해지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낮아서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똑같은 열이라 하더라도 저온에서 이동할 때 엔트로피 변화가 극심하고요. 제일 확 올라가고 고온으로 갈수록 그냥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나중에 해보니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엔트로피가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 봤더만 확률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류죠. 상태의 개수. 어찌 보면은 자기의 재산 수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죠. 아무리 돈 많아도 24시간 잡혀 있는 사람과 돈이 없더라도 풀려 있는 사람, 어느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느끼느냐? 당연히 풀려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상태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계속 말이 되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물리학과 교수님이 얘기해 줘서 제가 계속 차용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연결하지 않고 로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상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꼴이라고 해서 이걸 발전시킨 거죠. 이건 변화만 나타냈고 요걸 발전시켜서 이제 다이렉트로 정의했고 확률이 들어갑니다. 가지수니까.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현대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죠.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거의 못하고요. 요 위에 것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칙인데 이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열기관 혹은 열과정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열과정을 여러 개 묶어서 이제 열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열과정 중에서 PVT 중에서 뭘 고정하냐? P를 고정하냐? V를 고정하냐? T를 고정하냐? 아니면 전부 다 변하게 하느냐? 뭐 그런 흐름에서 다양한 열적 변화, 기체를 열로 변화시키죠.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열기관을 만들어냅니다. 열을 가지고 물리적, 역학적인 에너지를 찾아내는 건데 열을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거죠. 어표가 있네요. 열을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걸로 바꾸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얘들에 대한 얘기는 효율이 나오죠. 효율, efficiency. 그럼 효율, 열기관의 효율까지는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이 발전한 거, 1800년대 초기에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등장해서 증기기관을 막 만들면서 개량을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정밀한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로 내연기관, 벤츠 만든 회사에서 그 벤츠라는 사람이 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자동차를 딱 운전하고 합니다. 뭐 사례를 보니까 자동차는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망가지면 어떡할까 해서 막 못 움직이고 있을 때 마누라하고 애들이 벤츠가 자고 있을 때 열쇠를 훔치고 나와서 자기들이 탁 켜서 막 달려서 옆집에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벤츠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현대 자동차 역사가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1800년대는 무인 동력원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죠. 인간이 혹은 인간의 대형물인 동물이 아니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무한히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과한 생산이 나오면서 자원 약탈이 일어나고 너무 많이 생산해서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불황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이 물리적으로는 요 흐름부터입니다. 1800년부터 일어나죠. 여튼 그 흐름을 우리가 다 하나로 꿰어서 볼 겁니다. 그럼 요 얘기들은 나중에 5단계 풀이법으로 모든 게 연력학 법칙은 딱 5단계 안에 모든 풀이가 다 들어가고 그 말고는 물리에서 물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걸 다스리기 위한 기체 변수도 따로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 열 나왔으니까 그럼 과연 열이 뭐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럼 열이 뭐냐라고 보면 처음에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온도 변하지 않고도 열 출입하더라. 언제요? 상태가 변할 때. 그래서 상태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을 L. 뭐라고? 잠열. 우리말로는 숨은 열. 영어로 레탄트라고 하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거나 혹은 상태가 변할 때 그때 출입하는 거시기를 우리는 열이라 하겠다. 그럼 그걸 값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C, M, 여기는 M.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거는 비열, 요거는 질량, 요거 질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 연력학 법칙하고 연결고리는 다 끝났는데 잘 보니까 열 얘기했으니까 열 전달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열 전달법을 딱 보니까 우선 강체에서 딱 물체가 딱 접촉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거 뭐 전도. 그 다음에 이 액체 기체처럼 유체에서 마구마구 섞이면서 열이 퍼져나가는 현상 뭐 대류. 구분하는 거 보입니까? 물질을 물리에서는 강체와 유체로 나누고 강체에서 열 전달, 전도, 유체에서 열 전달, 대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아무런 매질 없이 바로 열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법, 뭐 복사.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화학에서는 이거 다 똑같이 하는데 물리에서 뭐 특이한 게 없는가 해서 물리적 현상입니다. 열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 뭐예요? 팽창. 그럼 팽창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피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길이 변화, 넓이 변화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다음 파생적으로 질량은 당연히 안 변하는데 부피만 변하면 밀도가 변하겠죠. 그럼 부피와 밀도가 같이 기여하는 바는 뭐예요? 네, 부력. 그래서 공기를 가열을 하면 부피가 길이, 넓이, 부피가 늘어나고 그럼 밀도가 작아지니까 부력의 편차가 생겨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섞이더라. 그게 이제 부력이고 이 부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대류죠.
그래서 대류하고 연결되는 흐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다 각각인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따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연결고리가 있겠죠. 뭔 연결을 할 거냐? 역학하고 물리학의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연력학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역학은 SVAT, F에 M, P, E 일 텐데 연력학은 PVTN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서 연결은 뭐냐? 보니까 PVTN 중에서 가장 기본 역학적인 개념이 이 P였죠. 힘에 해당하는 것. 그럼 압력은 곧 뭐냐?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 힘이라는 것은 원래는 MA였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마지막에 V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압력은 3분의 1 로 V 제곱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파생시켜서 에너지 분자 한 개의 수분을 주는 에너지는 2분의 3KT. 그럼 토탈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연결하죠. 그래서 에너지 파트를 변수 파트로 연결하는 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압력하고 속력하고 연결하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와야 그 다음이 되는데 이렇게 요거 없이 놔두면은 연력하게 사는 거하고 다른 거는 딱 요거 하나인데 싶은데 요게 딱 나오면서 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연력학을 설명해 주면서 연결을 지었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추론 과정에서 촘촘하게 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고 이걸 제대로 쓰려면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눠지고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아마 금방 지나갈 거고 이걸 좀 더 찬찬히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바로 다음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